24뉴스 영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란에서 전투기가 격추된 후 미국인 조종사 한 명을 찾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두 조종사 모두 탈출했으며 한 명은 금요일에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현재 이란 내에 투입되어 정권군이 그를 찾고 체포하기 전에 남아있는 조종사를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적진에서 항공기를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아메리칸 디펜스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션 회장 벤 힙씨가 함께합니다. 그녀는 전 미국 육군 부차관보였으며 새로운 테러리즘,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의 저자입니다. 벤 씨, 오늘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니콜 씨,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중대한 합전으로 보이고 남아있는 실종 조종사를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어떻게 처음에 일어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모두 미국이 이란 상공에서 완전한 제공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니콜, 아무리 군사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전쟁에서는 절대 위험이 없는 순간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2,300개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 4일 전에 처음으로 B-52 폭격기가 내륙 임무를 수행할 만큼의 제공권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군사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도 전쟁에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그곳은 밤입니다. 그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색 및 구조팀은 최고이며 밤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내가 F-15와 A-10 워토호그를 비교하니 A-10 워토호그가 격추됐습니다. A-10 워토호그는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보통 지상군의 근접 항공 지원에 사용되지만 수색 및 구조 임무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A-10이 초기 수색 및 구조 임무에 투입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군 복무를 했던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이 우리 군인들에게 심어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사람들을 챙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F-15에서 서방 무기 체계 장교를 부출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지에서 비행기가 격추되었을 때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미국인 조종사를 수색 중인 구조대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리 조종사들은 모두 수색, 회피, 구조, 생존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낮 시간이 거의 끝난 건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 좋은 징조입니다. 저희가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말로 함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구조된 조종사에게서 좋은 정보를 얻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다시 한번 미국은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있나요? 이것이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임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임무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사나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임무를 완수하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조차도 대통령을 지지하며 대통령이 일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란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하는 영웅 중 한 명, 그가 항상 존경해온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는 이전의 모든 행정부들처럼 문제를 미루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콜, 다시 말하지만 조지 W. 부시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겠다고 했지만 행동한 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10년 전 이 지역의 11개 아랍 국가들, 이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선언하기 위해 유엔에 갔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옳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일을 끝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협상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열거나 협상에 응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감수하라고 준 4월 6일 48시간 마감 시한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능력에 대해 말씀하실 때 협상으로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그 농축 우라늄을 추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복잡한 과정이죠.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하려면 저는 이 사람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가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하고 완전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사찰팀에 미국인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건 오바마 대통령 등은 허락하지 않을 일입니다. 미국은 IAEA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며 예산의 25% 이상을 부담합니다. 미국인들이 IAEA 사찰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워싱턴에서 타령과 사기 저하 보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단체가 지난 하루 이틀 사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란 정권과 IRGC는 12살밖에 안 된 아이들까지 모스크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가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 나치도 1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모집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사기를 유지하고 타령을 막는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48시간 안에 미국 군대가 실제로 들어가서 그 우라늄을 회수하는 특수작전을 벌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탄즈, 다른 하나는 이스파한입니다. 특히 나탄즈 옆 피캑스 마운틴이 가장 우려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수장은 각 장소에 아마도 200kg의 농축 우라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이건 복잡한 임무입니다. 주변 경계를 확보해야 하고 실제 방사성 물질 회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수팀이 필요합니다. 농축 우라늄은 일종의 용기에 들어 있습니다. 스쿠버 탱크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전의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몇 주 전만 해도 위성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그러니까 PQX 마운틴에서 우리가 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믿는 곳 위에 많은 화강암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는 그들이 화강암 위에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위성 사진을 봤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 현장이며 우리는 매우 힘들고 정교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곳에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점점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상황은 원치 않으실 겁니다. 관입 씨, 오늘 i24 뉴스에서 저희와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는 다시 스튜디오에 있으며 i24 뉴스 영어 선임 특파원 오웬 알터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웬 씨, 미국이 계속해서 정권 지도자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 내에 있는 사망한 정권 지도자들의 가족들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최신 소식에 대해 무엇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조금 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니콜 푸투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의 조카가 미국에 거주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초 유명하게 표적 암살을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그녀의 비자를 취소했고 그녀는 현재 ICE에 구금되어 곧 추방될 예정입니다. 루비오는 그녀가 공개적으로 정권을 지지했다고 말했고 정권 인사들의 가족들 혹은 이번 경우처럼 미국에 의해 사망한 정권 인사의 가족도 결국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도널드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반대 혹은 적어도 이스라엘에 참여 없이 카심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는데 그의 조카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는 점이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우리는 반드시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그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수년간 이야기해온 디아스포라 이란인들도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독일,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 어쩌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나 적어도 동조자들 혹은 정권과 연관된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종종 그곳에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당국이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의 오늘 행동은 서방과 이란의 적들, 즉 서방이나 걸프 지역에 있는 이란의 적들이 이슬람 공화국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네요.